요즘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IMF 시절보다 더 힘들다고 하네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경제 외적으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것들, 우리 삶을 훨씬 안정적이고도 행복하게 바꿀 수 있는 사안들 5가지를 골라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관점에 의한 분류이며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5위는 교통사고 처벌 규정 개정입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무조건 바꿔야 합니다. 이대로는 음주운전으로 억울한 사상자가 생기는 걸 피할 수 없거든요. 음주운전 재판 결과를 보면 사법부는 판단 능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7번이나 음주운전을 반복한 피고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도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고 판사나 가족이 그 음주운전자의 차에 사고를 당하면 그때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군요. 가장 많이 드는 음주운전 처벌 경감 이유가 심신미약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신병처럼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생기는 게 아니라 술 먹고 운전하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선택한 건데요. 짜고 치는 사법 카르텔이 아니라면 인정할 수 없는 핑계일 뿐입니다. 음주운전 처음 적발 시 벌금 5천만 원에 징역 5년, 2회 적발 시 벌금 1억, 징역 10년에 운전면허 영구 취득 금지, 3회째에는 무기징역. 이 정도는 되어야 음주운전을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사고 과실 비율 나누기도 고쳐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과실 비율을 나누려고 하죠. 보험회사들의 보험료 할증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과실이 1이라도 슈퍼카나 고가 외제차와 사고가 나면 피해 보상액으로 수천만 원 이상을 억울하게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고는 그쪽에서 냈는데 피해 보상은 내가 더 크게 한다? 이거 억울하잖아요. 과실 비율이 단 1%라도 높은 쪽이 피해 금액을 다 물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외제차 운전자들도 난폭 운전을 줄일 테고 교통사고도 획기적으로 줄게 될 겁니다. 4위는 등기부등본의 법적 효력 인정입니다. 등기소도 만들고 등기료도 받아먹으면서 사고가 나면 일체 책임지지 않겠다는 건 도둑놈 심보죠. 정부가 앞장서서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기에는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핑계를 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등기부등본의 미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등기소나 대출 중복 여부를 못 본 은행에는 책임을 안 묻고 왜 정부가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믿은 국민들이 전 재산을 잃어야 합니까?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요?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정부나 국회의원 중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만 봐도 그들을 우리 손으로 바꿔야 하는 당위성이 증명됩니다. 3위는 모든 재판에 미국식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더 이상 국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는 건 아마 저만의 의견이 아닐 겁니다. 판사는 재판 진행만 맡고 판결은 배심원들이 하게 되면 판사나 검사가 재판 결과를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으며 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배심원들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 전관예우에 의한 사법 카르텔 간의 거래도 힘을 잃게 되고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변론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나 로펌이 성공하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사법 시스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론으로 조여야 합니다. 재정물 책임제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선시공 후분양으로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수억에서 수십억 원 하는 주택을 그림만 보고 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현재의 선분양 후시공 제도로는 부실시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철거를 누락시킨 순살 아파트를 어떻게 수리하겠다는 겁니까? 수평이 안 맞는 경우는요. 선분양 후시공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완공 후 자체 검사에서 철근이 누락된 걸 발견한 아파트 시행사가 입주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시공사 상대로 재시공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 홍보 담당자는 휴먼 에러일 뿐 시행사의 요구가 과다하다며 들어줄 수 없다는 헛소리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반증이죠. 제조물 책임제를 강화해야 할 두 번째 업종은 자동차입니다.
급발진이나 다른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하면 도대체 왜 소비자가 원인을 증명해야 하나요? 제품을 만든 사람이 증명하는 게 상식이죠. 3번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중대결함이 발생하면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해서 기업의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현기차는 급발진 사고도 사람 봐가면서 대처합니다. 2005년 김용란 전 대법관의 에쿠스가 급발진 의심사고가 났습니다. 현대차는 조사 결과 운전자 과실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말과 달리 김 전 대법관에게 3500cc 신형 에쿠스를 제공합니다. 현대차 여러분, 대법관만 사람이고 나머지 소비자는 개돼지인가요? 기업이 안 바뀌면 사지 말아야 합니다. 소비자가 외면하면 망하는 건 그쪽이니까요. 자꾸 사주니까 배짱 튕기는 겁니다. 건설사들과 현기차의 간덩이를 키워놓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대망의 1위는 바로 나와 남을 위한 현명한 투표권 실행입니다. 당연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현실에서 우리가 뽑은 위정자가 무너지는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십시오.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5위부터 2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들만 뽑아도 금방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투표를 개판으로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나라 탓, 남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투표는 나뿐 아니라 나의 가족, 손자, 지인, 거래처 등을 위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진 표가 우리 모두를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등기부 등본 문제를 외면하는 동안 당신 가족이 전세 사기로 전세금을 다 잃고 거리로 내쫓길 수 있습니다. 이래도 투표를 대충 할 겁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사류인 이유는 국민들도 사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류가 되어야 정치인들도 인류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개돼지로 취급받고 싶다면 혼자 그렇게 사십시오. 가족들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다 생각하고 투표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무책임한 당신네 표 때문에 다른 사람들마저 피해를 보는 사태는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총선이 4월 10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사람을 보십시오. 여당과 제1야당 아니면 뽑을 사람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뭘 바꿨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충분한 기회를 받았지만 의무와 책임을 무시하고 떡거물과 권리만 챙겼을 뿐입니다. 이제는 좀 더 젊고 의욕 있는 새로운 얼굴에게 기회를 줘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더 나빠져 봐야 얼마나 나빠지겠습니까? 프랑스 혁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혁과 혁신은 점진적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아픔과 단절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먼저 변화할 때입니다.